여러분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전 가격보다 무려 400만 원이나 저렴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르노코리아의 XM3 E-TEC 하이브리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차를 정말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새로운 가격 정책 때문입니다. 1월 초부터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차의 가성비가 아주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가격표를 받은 XM3 E-TEC 하이브리드가 라이벌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역인 RE 트림은 2,79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는 3,052만원부터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거기에 디자인 패키지까지 적용이 돼서 3,117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가격보다 무려 400만원이나 저렴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신차가 출시되면 그게 몇십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어쨌든 올라가는 게 기본인데 이 차는 지금 한두 푼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무려 400만원이나 더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처음 출시된 게 2022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소비자들이 아쉬워하셨던 게 가격이었어요. 이 차의 성능, 연비 이런 거 전부 다 괜찮은데 3천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어쨌든 이 차는 소형 SUV잖아요. 생애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가격의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도 가격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XM3라는 차 자체가 가성비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이브리드만큼은 가성비를 앞세우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전까지의 옵션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795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이벌과의 가성비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이 차와 니로 하이브리드를 비교 시승을 했었죠. 크기나 가격 이런 면에서 가장 붙이기 적당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시승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차가 2천만원대로 떨어진 만큼 기본 트림인 RE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가격표를 가진 니로 트렌디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과 옵션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XM3 하이브리드 RE와 니로 트렌디 트림을 비교하면 1열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2열 암레스트가 XM3에만 들어갑니다. 게다가 LED 헤드램프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 무선 폰 프로젝션, 전좌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도 기본 옵션인데 이건 니로 프레스티지에서도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만 들어가는 기능들이고요. 총 3가지 트림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기능으로는 오토 에어컨, 차로 유지 보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2열 폴딩 시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XM3에 1열 전동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니로 프레스티지에도 추가 옵션을 고르지 않으면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시트만큼은 딱 가격만큼의 옵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니로 트렌디 트림보다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XM3 하이브리드 RE와 몇십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옵션 구성이 확실히 XM3가 좋다는 게 느껴지고요. 프레스티지 트림과 비교하면 빈약한 옵션이 몇 개 드러나긴 합니다만 2,795만원과 2,990만원의 가격 차이,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XM3보다 옵션으로 따로 빠져있는 품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수준으로 옵션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 니로의 비용이 더 상승하게 되거든요. 즉 3천만원 이하에서의 트림 비교는 XM3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3천만원 이하의 트림에서만 XM3의 가성비가 더 좋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상위 트림 그리고 풀옵션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데 다만 XM3에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썬루프 같은 경우는 니로에는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지만 XM3에는 없는 기능들입니다. 이 두 기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교를 더 꼼꼼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XM3 E-TEC 하이브리드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1.6L 자연흡기 엔진과 전기 모터 2개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토요타가 쓰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일단 전기모터 2개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출력이 비교적 높은 구동용 전기 모터고요. 하나는 엔진 시동과 발전 역할을 담당하는 작은 모터입니다. 또 이 작은 모터의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차의 변속기에는 일반적인 클러치가 없습니다. 기어 단수는 총 6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진을 담당하는 4단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를 담당하는 2단 변속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의 구동 상황이나 속도 영역 또 얼마나 가속하는지에 따라서 이 총 6단수의 기어를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이때 일반적인 클러치가 없다 보니까 부드럽게 동력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때 도그 클러치라는 부품으로 동력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도그 클러치는 맞물릴 때 충격을 상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어의 나사산은 삼각형으로 깎여 있기도 하고 또 나선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동력 손실과 변속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기어가 설계되어 있는데, 도그 클러치는 거의 직각으로 맞물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직결감이 좋고 동력 손실이 적지만 변속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인데, 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전을 담당하는 작은 모터가 엔진 회전수를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변속 충격을 느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 아이디어를 F1 레이스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부터 F1 레이스카를 닮은 하이브리드라고 소개를 했던 거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XM3 하이브리드는 니로에 비해서 전기 모터의 역할이 더 큽니다. 두 차의 합산 최고 출력은 140마력대로 비슷한데 이 엔진 출력만 비교하면 니로가 더 높고요, 전기 모터 출력은 XM3가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모터만을 위한 2단 변속기까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차는 1단에서 시속 75km, 2단에서 시속 160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쭉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까지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엔진도 깨어 있어요. 대신 그때 엔진은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배터리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고속에서 연비가 불리합니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니로 하이브리드와 비교 시승을 했을 때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리 2단 변속기가 들어있지만 전기 모터는 원래 고속에서 힘을 잘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들이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엔진 구동 비율이 많아집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XM3 하이브리드의 1.6 자연흡기 엔진은 최고 출력이 85마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갈수록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수록 남들보다 더 많이 회전해야 충분한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회전을 하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게 되고 연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니로 하이브리드는 엔진 출력이 더 넉넉하다 보니까 고속에서 엔진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또 현대차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가 아주 잘 개입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높아질수록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비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사무실을 나와서 고속도로를 탈 때까지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23km까지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림픽대로와 자유로를 타면서 평균 속도를 높이니까 지금은 21.1km/L고요. 조금 전에는 리터당 19km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달리다가 또 엔진이 꺼지면 아주 조용한데 이 하부 소음만큼은 XM3가 유리하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하부 커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부터 뒤까지 풀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덕분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많이 걸러줍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건데, 이번 겨울에 눈이 자주 왔다기보다는 한 번 올 때 많이 왔잖아요. 그럴 때 제설을 위해서 바닥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차체 하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식성이 강해서 금속 부품들에 오래 달라붙어 있으면 하체를 부식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XM3는 하부 언더커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부터도 방어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장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트림에서도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유지 장치까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정말 빼기 힘든 그런 옵션인데, 오랜만에 타보니까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이 좌우 차선 사이를 물고 가는 역할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왼쪽으로 살짝 붙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직선 구간을 오래 달리다 보면 운전대를 잡으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메시지를 없애려면 결국 살짝 운전대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을 조금 많이 줘야 됩니다. 살짝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는 인식을 아주 잘 하진 않네요. 그래도 이 기능이 없는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네, 저희가 53km 정도를 달려서 서울 서초동에서 파주 헤이리 마을 근처까지 왔는데,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4km가 나왔습니다. 평균 주행 속도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시속 90km 구간 단속 구간도 있었고, 어쨌든 서울 시내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시속 61km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4km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차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시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행 특성도 알아보고
도심 연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심 구간에서 이 차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은 점심시간 때긴 하지만요, 실제 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 길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고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인데요, 이동거리는 대략 20km 전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km 정도를 달렸는데 평균 속도가 시속 27km 정도로 아주 낮아졌고, 지금까지의 연비는 리터당 20km/L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출발할 때는 배터리 잔량이 좀 적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서 엔진이 많이 돌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의 도심 연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XM3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좀 작거든요. 1.2kWh 정도 되는데 방전도 빠르지만 그만큼 충전도 빠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만나거나 브레이크를 할 때 회생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배터리 잔량이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속도 보이시죠? 지금 시속 45km고 네, 시속 50km를 넘었고요. 아직까지도 엔진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배터리 잔량이 많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 시속 50km를 넘어서는 속도까지도 엔진을 절대 깨우지 않고 완전 전기차처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니로를 포함한 다른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면 보통 출발은 이 차처럼 똑같이 전기 모터로 출발하게 되는데 엔진이 깨어나는 시점이 꽤 빠르거든요. 대략 시속 20에서 30km 정도에서 빠르게 시동을 켜서 힘을 보태주게 되는데, XM3 하이브리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모터의 비중이 꽤 큽니다. 거기다가 2단 변속기까지 있어서 속도 영역에 따른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모터로 출발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아직도 엔진을 안 깨우네? 계속 전기 모터로 가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거든요. 정체길에 들어갔을 땐 지금처럼 B 모드를 걸어 두시면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어도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로 오른발이 움직이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오르막 구간에서는 딱히 쓸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평지나 내리막에서 이 B 모드를 설정하고 가시면 배터리 용량이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빠르게 찹니다. 약간 아쉬운 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 뒤에 있는 시프트 패들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XM3 하이브리드는 딱 한 가지 B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네, 잠깐 B 모드를 걸고 왔더니 연비가 리터당 22.2km까지 올라왔고요. 또 B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D 모드로 돌렸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브레이크 페달을 운전자가 직접 섬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은 조금 이질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적인 유압식 브레이크 페달보다 뭔가 탱탱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텐션이 꽤 강한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그걸 발로 이렇게 밟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들이 움찔움찔 나아가는 그런 아주 초저속 구간에서 이 브레이크 페달만으로 속도를 섬세하게 조정하기가 살짝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XM3 하이브리드가 경쟁자보다 나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 모터의 개입량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생각보다 높은 속도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차체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초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진짜 전기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배터리 용량은 작지만 르노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작은 배터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이신 분들은 이 XM3 하이브리드의 실연비가 더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핸들링 성능입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아닌 기본형 내연기관 XM3도 저희가 핸들링 느낌이 아주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운전대와 앞바퀴 사이의 직결감도 좋고,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면서 밀어붙일 때도 차체가 좌우로 기우는 롤링이 정말 적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비율이 조금 껑충해서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체가 정말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겠죠. 원래는 이 차의 장점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기에는 확실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XM3 하이브리드의 가격표는 무려 400만 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 인하 덕분에 이 차를 고민하시던 소비자분들도 마음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셨을 것 같아요. 2795만 원짜리 RE 트림에도 아주 필수적인 옵션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RE 트림에 필요하신 몇 가지 옵션만 추가한다고 쳐도 거의 3천만 원에 맞춰서 차를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니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이 차로 유지 장치의 성능인 것 같아요. 이 차로 중앙을 아주 든든하게 맞춰가는 느낌은 현대기아의 자율주행 시스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주행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열 공간인데요. 이 무릎 공간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니로에 비해서는 조금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대기아차의 뒷자리 환경을 만드는 그 노하우는 다른 브랜드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전동식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쿠션의 앞부분만 별도로 들 수가 없어요. 시트 전체를 높이는 건 되지만 허벅지만 더 받쳐주기 위해서 앞쪽을 드는 게 안 돼서 키가 크신 분일수록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데 조금 수고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거의 도착을 했으니까 도심 연비를 한번 알아보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8.6km를 시속 18.8km의 속도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평균 연비는 리터당 22.1km. 네, 저희가 이 차는 중저속 연비가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시속 20km 이하로 아주 낮은 속도로 주행했을 때는 아무리 하이브리드라도 아주 높은 연비를 얻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차로 가장 높은 연비를 확인했을 때는 평균 시속 50에서 70km 사이로 적당히 달렸을 때 가장 높은 연비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출퇴근길 연비까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차의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전시장 방문하셔서 가격표, 옵션 여러 가지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